밤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별들 저 너머 인류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가장 먼 이웃 은하가 있습니다. 바로 안드로메다 은하죠. 우리 은하로부터 무려 250만 광년이라는 가늠조차 어려운 아득한 거리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지금껏 우리가 개발한 가장 빠른 우주선으로도 수백만 년이 걸릴 이 길을 놀랍게도 단 28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믿으시겠습니까? 허무맹랑한 농담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공상이 아닙니다. 인류가 오래도록 품어온 가장 대담한 꿈,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죠. 오늘 우리는 단순한 과학적 상상력을 넘어 인류 문명의 한계와 무한한 가능성을 동시에 탐색하는 여정의 첫걸음을 떼려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담대한 도전이 우리 인류의 미래와 존재론적 질문에 어떤 심오한 통찰을 안겨줄 수 있을까요? 이 여정은 어쩌면 인류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류의 운명을 건 위대한 모험, 28년 만에 안드로메다에 도달하려는 꿈의 서막을 지금부터 함께 열어보시죠. 자, 그럼 먼저 그 압도적인 대상부터 마주해볼까요?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희미하게 빛나는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눈에는 그저 작은 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은하수와 거의 비슷한 크기의 거대한 나선 은하입니다. 이웃 은하라고는 하지만 그 거리는 상상을 초월하죠. 빛의 속도로 250만 년을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이 안드로메다입니다. 현재 인류가 보유한 가장 진보된 우주선, 가령 태양계를 벗어나 저 멀리 나아가고 있는 보이저 같은 탐사선으로 안드로메다까지 간다고 가정해보세요. 그 속도로는 수백만 년, 어쩌면 수천만 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인류의 역사를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고도 모자랄 그 시간을 온전히 우주선 안에서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떻게 단 28년 만에 이 거대한 장벽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걸까요? 28년이라는 숫자가 주는 충격은 단순히 시간의 단축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인류 과학기술의 한계를 부수고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을 의미하죠. 우리는 왜 이토록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꾸는 걸까요? 왜 이렇게 아득히 먼 우주를 향해 끊임없이 시선을 던지는 걸까요? 그것은 아마도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우리 존재의 근원을 확인하려는 인류의 본능적인 욕구 때문일 겁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저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고 질문을 던져왔던 인류의 오랜 역사가 이 도전의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죠. 광활한 우주 앞에서 우리는 늘 겸손해지지만 동시에 더 큰 꿈을 꾸고 싶어 합니다. 안드로메다를 향한 28년의 여정은 바로 그 꿈의 정점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넘어서야 할 거대한 벽들이 존재하죠. 과학의 한계, 상상 속 기술의 구현, 그리고 인류 문명 전체의 의지까지요. 과연 우리는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28년 안에 안드로메다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 꿈을 가로막는 첫 번째 장벽, 바로 과학적 난제와 현재의 한계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인류의 꿈을 가로막는 첫 번째 장벽이 바로 과학적 난제와 현재의 한계라고 말씀드렸죠.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250만 광년이라는 거리는 단순히 숫자를 넘어 우리에게는 거대한 물리적 장벽으로 다가옵니다. 지금 인류가 가진 우주선으로는 수백만 년을 날아가야 겨우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데 과연 28년 만에 이 여정을 마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위대한 통찰, 바로 상대성 이론이 제시하는 빛의 속도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주에서 어떤 물체도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없다는 이 불변의 법칙은 안드로메다 여행의 가장 근본적인 제약이 되죠. 빛의 속도로 달린다고 해도 250만 년이 걸리는 길인데 현실적으로 빛의 속도에 도달하는 것조차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약 기적처럼 빛의 속도에 가까워진다 한들 시간 지연 효과, 즉 시간의 벽이라는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겁니다.
우주선 안의 시간은 바깥보다 느리게 흘러서 여행자에게는 28년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지구에서는 수백만 년이 훌쩍 지나버릴 테니까요. 이는 인류 문명 전체가 감당해야 할 막대한 시간적 대가가 될 겁니다. 물론 빛의 속도 한계를 우회하려는 이론적 시도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워프 드라이브나 웜홀 같은 개념들이 바로 그것이죠. 워프 드라이브는 우주선 주변의 시공간을 휘게 만들어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이고, 웜홀은 우주의 먼 두 지점을 이어주는 지름길과 같다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아직 공상 과학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워프 드라이브를 구현하려면 상상조차 어려운 엄청난 양의 에너지, 그것도 음의 에너지라는 특이한 형태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웜홀 역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안정적으로 만들거나 통과하는 방법은커녕 존재 여부조차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죠. 게다가 장거리 우주 여행은 단순히 속도와 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주 공간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곳이거든요. 치명적인 우주 방사선은 승무원의 건강을 위협하고, 아주 작은 미세 운석이라도 초고속으로 비행하는 우주선에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위협으로부터 승무원과 우주선을 보호하는 기술 역시 현재로서는 요원한 숙제입니다. 결국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과 우리가 아는 물리 법칙 안에서는 28년 만의 안드로메다 여행은 그야말로 불가능에 가까운 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인류는 언제나 불가능해 보이는 꿈에 도전해왔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벽을 넘어서기 위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비밀 병기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28년이라는 경이로운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야말로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던 혁신적인 기술들이 현실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비밀 병기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시 초광속 추진 시스템, 그 중에서도 알쿠비엘의 드라이브입니다. 이 개념은 우주선 자체가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주선 앞의 시공간을 수축시키고 뒤에 시공간을 팽창시켜 마치 파도 타기를 하듯이 공간 자체를 이동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 우주선은 국소적으로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결과적으로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은 이론적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만약 이 기술이 실현된다면 안드로메다까지의 28년 여행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인공동면 기술입니다. 수십 년에 걸친 장거리 여행에서 승무원들이 깨어있는 상태로 모든 시간을 버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인공동면 캡슐 안에서 신체 활동을 최소화하고 시간을 정지시키는 기술은 필수적입니다. 마치 겨울잠을 자는 동물처럼 승무원들이 잠든 채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죠. 현재 의학 분야에서도 저온 보존 기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인간을 완벽하게 동면시키고 안전하게 깨어나게 하는 기술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또한 수십 년간의 자율 비행을 위해서는 우주선 자체의 지능과 생존 능력이 중요합니다. 자가 수복 및 자율 운영 우주선이 바로 그것인데요. 우주선 스스로 미세 운석 충돌 같은 손상을 감지하고 수리하며 예상치 못한 문제에 자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지능형 우주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비약적인 발전이 필수적입니다. 이 모든 기술을 움직이려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원, 예를 들어 핵융합이나 반물질 에너지가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핵융합은 태양이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과 유사하게 가벼운 원자핵들을 융합시켜 엄청난 에너지를 얻는 기술입니다. 반물질은 일반 물질과 만나면 모든 질량을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경이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 두 가지 모두 현재 연구 단계에 있지만 만약 안정적으로 대량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면 안드로메다까지의 28년 여정을 위한 추진력과 동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단순히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때 인류의 안드로메다를 향한 발걸음은 비로소 첫걸음을 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단순히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때 인류의 안드로메다를 향한 발걸음은 비로소 첫걸음을 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경이로운 과학기술이 발전한다 해도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현실로 만드는 데에는 또 다른 차원의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그리고 무엇을 걸고 이 전례 없는 여정을 떠나게 될까요? 이것은 단순한 과학기술의 문제를 넘어 인류 문명 전체의 거대한 도전이자 비용의 문제입니다. 안드로메다로 향하는 28년의 여정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천문학적인 개발 비용과 유지 비용을 요구할 겁니다. 우주선을 건조하고 최첨단 추진 시스템을 개발하며 수십 년간 우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유지 장치를 만들고 인류를 태울 승무원을 훈련시키는 데 필요한 자원은 아마 지구 전체의 역량을 쏟아부어도 모자랄지 모릅니다. 지구의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인류에게 가장 현실적인 딜레마로 다가올 겁니다. 기후변화, 빈곤, 질병 등 당면한 지구적 문제들을 뒤로하고 미지의 우주로 향하는 이 거대한 도전에 인류의 자원과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 이 질문은 전 인류적 차원의 국제협력과 정치적, 사회적 합의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모든 국가와 문화권의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함께 자원을 모으며 갈등을 넘어 협력하는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어쩌면 안드로메다 프로젝트는 인류의 존속을 위한 플랜 B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겁니다. 언젠가 지구가 더 이상 인류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었을 때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떠나는 마지막 희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우리에게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간의 이권 다툼, 계층 간의 갈등, 그리고 가치관의 충돌은 우리가 넘어서야 할 또 다른 거대한 산이 될 것입니다. 인류가 과연 이러한 내부적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처럼 현실적인 문제들을 넘어선다면 우리는 더욱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왜 안드로메다로 가야 하는 걸까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려는 인류의 본능적인 욕구는 어쩌면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원초적인 에너지일 겁니다. 망망대해를 건너 신대륙을 찾아 나섰던 과거의 탐험가들처럼 우리는 드넓은 우주에서 또 다른 지적 생명체를 찾고 싶어 하는지도 모릅니다. 외계 생명체, 특히 지적 생명체의 존재는 인류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뒤흔들 만한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우주에 우리만이 홀로 존재한다는 우주적 고독감 속에서 다른 생명체를 찾는 희망은 인류에게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 광활한 우주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그 허무함은 또 다른 형태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질 겁니다. 이 여정을 통해 인류의 정체성은 어떻게 확장될까요? 우리는 지구라는 작은 행성을 넘어 우주적 존재로서 스스로를 재정의하게 될까요? 안드로메다를 향한 여정은 단순히 물리적인 이동을 넘어 인류의 본질과 존재 의미를 탐구하는 가장 심오한 철학적 질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찾아 나서는 과정이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28년 만에 안드로메다에 도달하려는 이 꿈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인류가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고 존재의 의미를 확장하며 우주적 지평을 여는 가장 위대한 도전이 아닐까요? 이 여정 자체가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거대한 질문이자 우리 문명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안드로메다를 향해 나아가는 그 순간, 우리는 어쩌면 우리 자신을 향한 가장 먼 여정을 시작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질문과 도전이 바로 인류의 위대한 서사가 시작되는 지점인 거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